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완벽한 문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대학 시절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작가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인데 적어도 그 말은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 주었다. 완벽한 문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그러나 막상 무슨 글인가 쓰려고 하면 늘 절망적인 기분이 나를 덮쳤다. 내가 쓸 수 있는 영역은 너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코끼리에 관해 무슨 글인가 쓸 수 있다 해도 코끼리 사육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다. 8년 동안 나는 그런 딜레마를 껴안고 살았다. 8년 동안. 긴 세월이다. 물론 모든 것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 나이를 먹는다는 일은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론이다. 20살이 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나는 내내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려 했었다. 덕분에 타인으로부터 몇 번이나 혹독한 타격을 받았고 속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동시에 수많은 이상한 체험을 하기도 했다.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내게로 다가와 말을 걸고는 마치 다리를 건너듯 발소리를 울리며 내 위를 지나갔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나는 20대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지금 나는 말하려 한다. 물론 문제는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고 말을 다 끝낸 시점에서도 역시 사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지 모른다. 결국 문장을 쓴다는 것은 자기 요양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요양을 위한 조촐한 시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는 일은 몹시 어렵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려 하면 할수록 정직한 말은 어둠의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는다. 변명을 들어놓을 생각은 없다. 적어도 여기에 쓰는 글은 현재의 나로서는 최선이다. 아무것도 덧붙일 말이 없다. 한편 나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한다. 잘하면 먼 훗날, 앞으로 몇 년이나 몇십 년 후 구제받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코끼리는 평원으로 돌아오고 나는 보다 아름다운 언어로 세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리라. 나는 문장에 대해 데릭 하트필드라는 작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거의 전부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하트필드 자신은 모든 의미에서 불무한 작가였다. 문장은 읽기 까다롭고 스토리는 엉성하고 테마는 치졸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장을 무기로 쌓을 수 있는 많지 않은 비범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었다. 해밍웨이, 피츠제랄드. 그런 동시대의 작가들과 견주어도 하트필드의 그 전투적인 자세는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하트필드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의 모습을 명확하게 포착하지 못했다. 불모하다는 것은 결국 그런 뜻이다. 8년과 2달, 그는 그 불모한 투쟁을 계속하다 죽었다. 1938년 6월 어느 맑게 긴 일요일 아침, 오른손에는 히틀러의 초상화를 껴안고 왼손에는 우산을 펼쳐든 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그의 삶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죽음 또한 별다른 화제가 되지 못했다. 내가 우연하게도 절판된 하트필드의 첫 단행본을 입수한 것은 사타구니 지독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다. 내게 그 책을 준 숙부는 3년 후에 장암으로 온몸이 갈갈이 찢기고 몸의 입구와 출구에 플라스틱 파이프를 꽂은 채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었다. 마지막 만났을 때 그의 몸은 마치 교활한 원숭이처럼 붉은 갈색으로 변해 쪼그라들어 있었다. 내게는 모두 3명의 숙부가 있는데 한 명은 상해의 교회에서 죽었다. 전쟁이 끝난 이틀 후에 자신이 묻은 지뢰를 밟은 것이다. 딱 한 명 남은 셋째 숙부는 마술사가 되어 전국의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트필드는 좋은 문장이란 이런 것이라고 쓰고 있다. 문장을 쓰는 작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필요한 것은 감성이 아니라 잣대다. 기분이 좋다는데 뭐가 나빠. 1936년. 내가 잣대를 한 손에 쥐고 조심조심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해였고 그로부터 벌써 15년이나 지났다. 15년 동안 나는 실로 많은 것을 내던졌다. 마치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짐을 내던지고 좌석을 뜯어버리고 끝내는 가엾은 남자 승무원을 내모는 것처럼. 15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 대신 거의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았다. 과연 그렇게 한 내 자신이 옳았는지 확신은 할 수 없다. 편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늙어 죽음을 맞이하는 마당에 대체 내게 무엇이 남아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상당히 무섭다. 나를 태운 다음에는 뼈 한 조각도 남지 않을 것이다. 어두운 마음을 지닌 자는 어두운 꿈밖에 꾸지 않아. 더욱 어두운 마음을 지닌 자는 꿈조차 꾸지 않지. 죽은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었다. 할머니가 죽은 날 밤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팔을 뻗어 그녀의 눈꺼풀을 살며시 감겨주는 것이었다. 내가 눈을 감겨줌과 동시에 그녀가 79년 동안 내내 품고 있었던 꿈은 마치 포도에 내리는 한여름의 여우비처럼 조용히 물러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문장에 대해 쓴다.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내게 문장을 쓴다는 것은 아주 힘겨운 작업이다. 한 달 걸려 한 줄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니와 사흘 밤낮을 열심히 써도 결국 그 글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쓰는 것은 즐거운 작업이다. 살아가는 어려움에 비하면 문장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다. 10대쯤이었을까? 나는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일주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놀란 일이 있다. 조금만 약삭 빨라지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가치는 전환되고 시간은 흐름을 바꾼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것은 불행하게도 훨씬 나중의 일이다. 나는 공책 한가운데다 선을 하나 긋고 오른쪽에는 그동안 얻은 것을 쓰고 왼쪽에는 잃은 것을 썼다. 잃어버린 것, 짓밟은 것, 아주 옛날에 미련 없이 버린 것, 희생으로 삼은 것, 배반한 것, 나는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다 쓸 수가 없었다. 우리들이 인식하고자 애쓰는 것과 실제로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시면이 가로놓여 있다. 제 아무리 긴 자라도 그 깊이를 잴 수는 없다. 내가 여기에 글로 쓸 수 있는 것은 고작 리스트이다. 소설도 문학도 아니거니와 예술도 아니다. 한가운데 선이 하나 그어진 한 권의 그저 평범한 공책이다. 교훈이라면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다. 만일 당신이 예술이나 문학을 원한다면 그리스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될 것이다. 진정한 예술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노예제도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노예가 밭을 갈고 먹을 거리를 만들고 배를 짓고 그동안에 시민은 지중해의 탱 아래서 시를 짓기에 몰두하고 수학에 도전한다. 예술이란 그런 것이다. 한밤 3시에 잠잠한 부엌에서 냉장고를 뒤지는 인간은 이런 정도의 문장밖에 쓸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다. 이 이야기는 1970년 8월 8일에 시작되어 18일 후, 즉 같은 해 8월 26일에 끝난다.